부모님, 배우자, 자식 등 가족 간 주고받은 금원이 많은 분들하고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이혼하면서 다 줘버리면 될 거 아니냐. 아무 근거도 없이 재산분할 줬다, 뭐 위자료 줬다. 왜 나를 그렇게 보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취업하고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50대 여성분의 사건인데 채무는 1억 4천만원 정도 있으셨고 재산이 없었습니다. 따님 집에 무상거주하고 계셨거든요. 월급은 200만원이요. 회생하려고 방금 취업하고 바로 신청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전부 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부양가족은 없었고 채무 발생한 원인은 자영업 실패. 첫 번째 논점은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현금이든 뭐 자동차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 정도가 된단 말이죠. 내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한테 줘버린 거야. 개인회생을 들어가면 월급이 150만원이니까 1인 생계비 125만원을 빼면 월 변제금 25만원만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법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 1억 있는 거 남 줬지, 가족 줬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 1억은 채무자 선생님한테 남아있다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내 청산가치로 1억이 남아있다고 간주를 하면, 물론 없어요. 다 줘버리고 없는데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고 나는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36개월 만에 1억 변제하려면 월 277만원 변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월급이 150이야. 월 277을 변제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회생이 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가족을 줘버리면 법원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분이나 재산 은닉으로 오해를 하거나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을 팔았는데 1,400만원 정도 돈을 받았거든요. 그 돈을 배우자를 준 거예요. 같이 쓴 거야. 같이 장사하면서.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1,400만원 어디 갔냐, 배우자 줬으면 그거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그만큼 변제금 높여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왔는데 그 돈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 배우자에게 줬고 다만 부당하게 쓴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공동 자영업 자금으로 쓴 거다, 이렇게 소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넘겨준 재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게 된 걸로 되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아니 그러면 그냥 주면 이상하니까 그러면 이혼을 하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혼하면서 다 줘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혼 자체는 합법이니까. 예를 들어서요, 부부가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거야. 근데 20년 살았어. 보통 이제 20년 정도 살면 이혼 소송을 해도 5대5 정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이 나오거든요. 이혼 소송을 했으면 1억은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가져오고 전부 남편 다 줘버린 거야. 그리고 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거지. 또는 50%인 1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10%인 2천만원만 받아온 거야. 채무자는 주장을 하는 거죠. 나는 재산이 없다. 월급 150만원에 1인 생계비 125만원 빼고 나는 월 25만원만 변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래요? 이혼하면서 재산을 다 줘버렸네? 5대5 해야 되는데 1억 가져야 되는데 다 줬으니까 자기 재산 1억을 남편한테 준 거랑 똑같네? 그러면 청산가치 1억원 남아있다고 간주를 하겠다. 1억원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36개월이면 월 277만원 이상 변제해라. 근데 월급이 150만원이네? 기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편 은행,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니 반반이면 1억 가져야 되는데 1억을 하나도 안 가지고 남편 다 줘버렸네? 그러면 적어도 자기 지분 1억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증여한 거하고 똑같네. 남편을 상대로 당신 와이프 재산 1억 더 받아왔지, 그거 재산분할 취소하고 1억을 나한테 가져와라, 이런 민사소송,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른 거죠. 이분 사건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내리기를, 채무자는 최근 이혼한 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여기에 따르면 이혼할 당시에 부동산 시세 4억원 중에서 50%를 가져오지 않고 30%만 갖고 왔으니까 부부가 재산 분할할 대상이 됐던 부동산이 뭔지 설명해보고 거기에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 되는지 설명하고 부동산 시세도 밝히고 그 30%는 어디에 썼는지, 가족한테 줘버린 거 아닌지 소명해봐라. 50% 안 가져오고 30%만 가져온 거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부동산 시세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그리고 그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크다면 당신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것이니까 신청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해봐라.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은 항상 찾아오시면 이혼하고 다 줘버리면 되겠네, 나만 회생 파산 신청하면 되겠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법원 판사님도 생각보다 똑똑하실 수 있잖아요. 채무자보다 판사가 조금 더 똑똑한 경우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똑하시겠지만. 그래서 판사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서류를 넘겨보고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넘겨준 재산이 뭔지를 검토할 수도 있잖아요. 거의 99.9% 회생이 신청되자마자 이혼했는지, 이혼했으면 재산분할 어떻게 했는지를 바로 확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변호사는 법원을 상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재산을 조금 가지고 오거나 안 가져왔는데 그거는 남편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위자료 때문에 더 줬다,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더 준 것이다, 양육비 명목으로 더 준 것이라는 걸 소명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정말 주의하실 사안이 하나 있는데, 무턱대고 무지성으로 주장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 근거도 없이 재산분할 줬다, 뭐 위자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혼소송에서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회생 변호사는 이혼소송도 많이 해봐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1년에 이혼소송을 100건씩 이상 했거든요. 몇 년 동안 꽤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회생재판도 너무 바빠서 이혼을 좀 줄였는데, 이혼 재판에 가면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그 재산의 형성 경위라든지 그 원천 자금이 어디에서 흘러왔는가, 채무 발생을 누가 했고 그 돈은 생활비를 위해 썼나 개인을 위해 썼나, 뭐 이렇게 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 항상 검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자료 같은 경우도 누구의 귀책 사유인가, 부정행위가 있는가, 또는 뭐 습관적인 음주가 있는가, 폭언폭행이 있는가, 시가와 또는 처가와 갈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요. 양육 같은 경우도 정당한 양육권 인정이 맞는가, 정당한 양육비 금액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회생재판에도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회생법원에도 잘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근거가 있는 재산분할이었으니까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위자료 줬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회생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채무자 선생님이 나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니다, 왜 나를 그렇게 보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좋은 여자다 나쁜 여자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선생님이 이혼소송을 대리했다면 그렇게 주장을 했겠죠.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냐, 네가 예전에 귀책 사유가 있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했던 거 아니냐, 내가 왜 너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냐, 이혼소송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회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정말 합당한 귀책 사유가 있고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받아온 재산이 더 컸고 내가 기여한 게 없었고 내가 재산 탕진을 많이 했고, 이런 부분들을 정당하게 소명을 해서 내가 받아올 게 없다, 내가 위자료 주는 게 맞고 재산 분할을 더 주는 게 맞다, 요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특히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 주고받은 소송 내역이나 판결문 설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누구 잘못인지, 왜 재산 분할을 이렇게 했는지가 다 드러나는데, 둘이서 협의 이혼을 했던 경우에는 왜 재산 분할을 그렇게 했는지, 왜 돈을 줬는지 드러나는 자료가 없잖아요. 최종 결론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더 잘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시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많았다, 그리고 채무자가 평소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 때문에 과소비나 탕진하고 귀책 사유가 많았다, 뭐 이렇게 기여도나 귀책 사유 같은 걸 주장해서 내가 30% 받아오는 게 합당했다, 50%까지는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 이상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문제없이 종결을 시켰던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증거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정신과에서 진단받았던 내용이나 아니면 부부의 재산 형성 경위나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가 다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현금 받는 일이나 4대 보험 가입 안 돼 있는 일. 이 사모님이 이제 상담 왔을 때는 직업이 없었으니까 취업하고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거든요. 4대 보험 이런 게 정식 가입이 안 돼 있고 노점에서 하는 일을 거기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급여 명세서나 각종 자료들, 당신이 직업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보정 권고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곳의 사장, 이제 동거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직업하는 급여 확인서, 지금 정신적 건강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좋은 데 직장을 취업할 수가 없다, 나이도 많아서 일단 여기라도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하는 현장에 대한 진술이나 사진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했고, 병원 진단서나 이런 것들도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직장으로 인정받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네 번째 질문. 변제금 좀 깎으면 안 되냐? 변제금을 깎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깎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월급을 200만원 받는다 치면 1인 생계비 125만원을 제외하면 월 75만원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깎고 싶다면 125 빼기 내가 병원비도 월 40만원 쓴다, 요걸 증명을 하면 월 35만원만 변제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 이런 걸 증명해서 부양 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인정받아서 월 30만원으로 낮추든지, 아무튼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깎아달라고 한다고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이분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 준 게 있어서 계속 병원비를 내야 된다, 그 병원비 이체했던 내역들이나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의사 소견서, 그리고 각 병원에서 이분이 썼던 금액들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서 다 제출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의 변제 계획안은 월급은 그 노점에서 받는 월급 200만원 이거 그대로 인정받았고요.
비록 그 제대로 된 직장은 아니었지만 내가 병원비나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서 생계비 165만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월 35만원을 변제하게 되었고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1200만원 정도 변제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청산 가치를 보시면 2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전 배우자하고 재산 분할할 때 2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분할할 때 1억 조금 넘는 돈을 받아오고 적게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산 가치 반영 없이 이건 합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빼버렸고 그 뒤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영업해서 다 날려먹었고 그 다음에 차 팔고 배우자한테 1450만원 줬던 거는 부부 공동의 자영업 자금으로 썼다. 그래서 이건 부당하게 은닉하거나 숨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증명해서 이 1450만원도 청산가치에서 빼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산가치는 250만원 아주 소액만 인정받아서 전체 채무 1억 4100만원 중에서 3년 동안 1200만원 변제하고 원금의 9%만 변제하고 91%는 탕감받고 이자는 100% 다 탕감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나 재산 있는 거 가족 줘버리고 그 다음에 회생 파산해야지. 그렇게 줬다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변제금을 더 내든지 환수 처분을 당하든지 불이익을 겪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혼하면서 다 줘버리면 되겠네. 이혼하면서 주는 것까진 좋은데 줬으면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생각에 재산 분할이다, 내 생각에 위자료다, 그걸로 안 되고요. 그 사실관계 앞뒤를 따져봤을 때 정당한 이유가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현금 받는 일이나 제대로 된 직장에 못 다니는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을 해야 되고 변제금을 깎아내리고 싶으면 무턱대고 깎아달라고 한다고 깎아주는 게 아니고 병원비든 뭐 가족 부양료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변제금을 깎아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부모님, 배우자, 자식 등 가족 간 주고받은 금원이 많은 분들하고 이제 막 취업하신 분들, 급여 낮으신 분들, 그리고 병원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